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와시즈입니다. 며칠 전 지방에서 올라오신 투자자분들과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관광객이 너무 줄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올 12월까지만 하고 접는다고 해서 숙박업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외국인 관광객 상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임 이후 다른 투자자분과 이제 연남동과 홍대 일대를 한번 돌아보고 서울역서부터 동대문까지 주요 관광객 동선을 따라 쭉 걸어보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맘때쯤 한 번씩 둘러보는데 과거에도 날씨 좋고 특별한 대외적 악재, 전염병이라든가 전쟁 이슈 이런 이슈가 없는 평범한 날을 골라 돌아보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용산에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용산에 있는 면세점과 그 뒤에 있는 관광버스 이제 주차장을 봤는데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관광객도 없고 관광버스도 없고 오전 시간이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따이공들이 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순수 유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제 면세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좀 더 좀 그런 우려감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부산 쪽에서 관광 호텔을 하시는 분과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관광 호텔 3개를 매각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정리 중이다. 그리고 부산 경기도 이제 매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서울역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제 남대문 시장을 한번 먼저 가봤는데 비교적 사람은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중에서는 일본인이 특히 좀 눈에 더 많이 띄었고 한국 사람도 좀 많은 편이었는데 중국인도 가끔씩 이제 눈에 띄긴 했습니다. 그 명동일 때는 사람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있었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고 중국인 관광객도 간혹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가면은 이제 이삭토스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삭토스트가 외국인 관광객한테 한국의 명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사람이 항상 줄을 서고 굉장히 많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갔을 때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삭토스트를 지나가 보면서 사람이 줄을 안 선 거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를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 8월에 여기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데 캡처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골목 안쪽까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을 쓴 모습이고요. 2017년 8월에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빽빽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로 가려진 부분에도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올해 7월에도 좀 줄을 서긴 했는데 좀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모습? 그렇고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도 아니었고, 공기가 안 좋은 날도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줄어든 모습이 좀 확연하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청계천을 지나서 이제 종각, 종로 3가, 그리고 광장시장을 돌아서 동대문까지 쭉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한번 또 돌아갔는데, 광장시장도 내국인이 더 많긴 하지만 이제 오후에도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편인데 이번에 이제 광장시장에 그 외국인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동대문 일대를 피곤해서 다 돌아보진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동대문에서부터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 동대문 전반으로 사람이 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돌아본 분도 화장품이나 이제 중국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도 업종 연구 겸 해서 겸사겸사 둘러보고 또 돌아와서 또 이것저것 또 자료라든가 이제 그 뉴스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요즘에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주를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제 자동차주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쉽게 회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미 고평가를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 성장성이 꺾일 경우 장기적인 추세 하락 가능성도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퍼10 안팎인데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아직 퍼20인 이쪽 업종 이제 대장주들이 퍼20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년에도 한 20% 이상 매출이든 이익이든 성장률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사드 보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외환 유출을 통제하고 민심관리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나 중미 무역 분쟁 등 대분위기 조성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더 드네요. 확실히 관광객은 줄어들었고 통계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평창올림픽 전에 중국 관광객 비자 발급 완화해서 불법 취업 근로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6호가 안 오고 이제 단기 비자 중국이 몰려서 이제 공사장 일정이 떨어졌다. 2016년서부터 2018년 방한 중국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7년 사드 시점서부터 이제 그 확 대폭 줄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규제를 풀어서 25만서부터 47만까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간에 이제 불법 체류자만도 꽤 많이 한 8만 가까이 이제 늘었네요. 거의 이제 따이공하고 그 불법 체류자 위주기 때문에 2015년, 16년 한참 좋을 때 실적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제 10년치 이제 환율을 한번 좀 봐봤는데 2016년 이후에 위안화 환율이 이제 상당히 좀 빠진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16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한 180원, 190원처럼 올라가면 다시 또 이제 유커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마 화장품이나 아니면 중국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을 모니터링 해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를 10년 동안의 월봉으로 보았는데 추세가 좀 확연히 좀 꺾인 모습이네요. 3분기 실적이 좋으면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을 한번 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제 4분기 실적이 다소 우려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이제 화장품 업종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업력과 경쟁력을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과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향후에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뭐 그런 분위기고요. AVCNC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보다 훨씬 더 2010년, 11년 뭐 이때 해가지고 중국발 수혜로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가성비의 품질은 괜찮은데 로드샵도 확대하고 외인 관광객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회복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아모레나 이런 데보다 좀 약했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가 증설을 하면서 ODM 경쟁 업체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 회복이 안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오너가 매각을 한 것도 이러한 화장품 업계의 이제 속성을 잘 알고 있어서 매각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느낌도 듭니다.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는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아모레든 뭐 AVCNC든 자체적으로 만드는 화장품이 거의 없고 한국콜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스맥스에서 만든 화장품을 이제 골라가지고 자체 브랜드를 씌워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판매와 유통에만 집중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뭐 연구 개발을 뭐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지만 대부분 생산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콜마가 최근에 이제 대규모로 증설을 했어요. 코스맥스는 이제 그 전에 2016년도에 이제 그 대규모로 증설을 했고, 근데 증설을 하고선 현재 평균 가동률이 76.1%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 10월 달에 이제 한국콜마가 중국에다 대규모 공장을 비슷한 규모로 이제 했으니 한동안 이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 중국의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그 한국의 화장품들을 이제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ODM 쪽으로 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가격, 단가 인하 부분 한번 우려해 볼 수도 있고, 뭐 매출이 이제 늘더라도 이익 부분이 이제 과거 한참 좋을 때보다 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화장품 위주로 보다 보니 지금까지는 좀 중국 관련 사항이 관광객도 줄어들고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개별 브랜드 인기로 주목받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FNF라는 회사가 있는데 디스커버리하고 이제 MLB 브랜드로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큰 폭으로 성장하다가 최근 이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2015년 3,700원 매출에 당기순이익 124억에서 올해 예상 매출 7,207억에 당기순이익 1,236억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좀 순조로운데 4분기 실적 여하에 따라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4분기 계절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은 찍은 모습이라 좀 그 과거에 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휠라코리아가 뒤늦게 이제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좀 주목받는 이제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제 성장 추세는 꺾이지 않았네요. 내년에도 뭐 사드 보복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관련주가 이제 시장 주도 업종이 되기는 좀 쉽지 않나 보인다. 뭐 이런 측면이고요. 다만 이제 FNF나 휠라코리아 사례처럼 개별 브랜드 인기나 개별 회사 차원에서 중국향 수혜업체는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좀 좋은 쪽 위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다소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국하고의 그 미중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중국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부양책을 쓰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하나의 의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저도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목감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다소 그런데 건강 좀 유의하시고, 시장은 안 좋지만 투자 연구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이 좋아질 때 큰 수익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